이 시간에는 사파 여행과 하노이 여행을 돕기 위한 꿀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사파부터 꿀팁을 드려볼게요. 사파를 도착하시는 분들은 숙소가 24시간 체크인이 되는 곳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겪은 문제인데 밤 비행기 그리고 밤 버스 이렇게 해서 사파로 도착해 보면은 사파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도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5시 반이나 6시에 도착해도 뭔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붕 뜨게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사파에 놀러 가실 분들은 24시간 체크인이 되는 곳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버스가 뭐 5시 반이나 도착했다 그러면 2-3시간이 붕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침 6시, 7시까지는 그 버스 안에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본 건데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좀 더 주무시더라고요. 네. 이 팁은 아무래도 밤 비행기 그리고 밤 버스로다가 사파에 도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팁입니다. 아침 11시라든지 뭐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리고 슬리핑 버스에서 내리면은 이 봉고차가 각 호텔에 내려다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핑 버스에 대한 팁입니다. 사파에서 하노이 갈 때는 기사님의 반대쪽 B라인인데 여기가 경치가 좀 좋고요. 하노이에서 사파 갈 때는 기사님 쪽 좌석이 골짜기 뷰가 좋다. 그리고 맨 뒷자리는 화장실이 있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는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잔팁일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룹 사파 버스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친절하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밤버스가 못 자서 되게 힘들고 낮버스가 차라리 낫겠다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낮하고 밤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겪어보니까 어떠냐면 차라리 밤버스가 낫습니다. 왜냐면 밤에는 그래도 피곤해서 어떻게라도 뭐 30분 뭐 15 쪽잠이라도 자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낮 시간에는 이게 길도 많이 막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 시간도 길어지고 근데 낮에는 또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심합니다. 네. 이거는 뭐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파 버스에 프리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인터넷 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하실 수 있는데 프리 와이파이가 그렇게 막 일관되고 강력하진 않습니다. 어디는 안 나오고 뭐 어디는 좀 잘 됐다가 또 안 터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있긴 있는데 실용성은 뭐 이렇게 떨어진다. 네, 이런 것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파의 물가는 밥이나 마사지는 하노이보다 좀 저렴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동수단이 비쌉니다. 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는 사파의 택시에 대한 팁인데요. 이 사파에 가시면 택시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파 택시는 1km에 25,000동 정도로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미터기로 키면 훨씬 낫다고 하는데 미터를 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저희도 못 봤고 그래가지고 1km당 25,000동이 잘 안 깎이고요. 저희도 뭐 5번인가 시도를 해봤는데 대부분 됐어 그럼 나 갈게 그러면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그 정도면 근데 진짜 안 깎이는 겁니다. 네. 진짜 체감으로는 택시비가 어딜 가나 5만 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시골이다 보니까 어디 조금만 움직이면 1km가 넘어가잖아요. 1km, 2km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 아저씨들이 거의 5만 동을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미터기는 잘 안 키시고요. 원래는 저희 여행하기 한두 달 전만 해도 키로당 1만 동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숙소 여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좀 물가가 많이 올랐대요. 2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또 소위 말해서 눈탱이를 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진 않고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깎감마을 입장료도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 차이 지금 한 2배 정도 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행을 가실 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찾아보시다가 작년 12월달, 11월달 아니면 올해 초거 뭐 이렇게 보셨다가 지금 사파나 하노이 가시면 다른 물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4만 동짜리 쌀국수가 5, 6만 동이 된 곳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50% 정도는 올랐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랩은 웬만한 시내 거리는 33,000동 그리고 밤늦게는 할증이 붙어가지고 55,000동.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랩은 되게 금방 잘 잡힙니다. 잡으면 딱 잡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그랩이 굉장히 금방 잡히는데 그것도 싫으시다. 나는 정말 한국인 중에서도 정말 극적인 한국인이다. 그래가지고 난 빨리빨리 목적지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이는 택시를 잡으셔도 되는데 그 한 5만 동에 이렇게 잘 딜을 하셔가지고 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거는 1km에 50만에서 100만 동 정도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한 800m 거리를 두 명이서 한 6에서 80만 동으로 흥정해서 다녔습니다. 흥정할 때는 팁을 드리자면은 약간 가격을 조금 뭐 깎고 싶다 이러면은 오케이 됐어 나 안 타 나 안 아쉬워 나 걸어갈래 약간 이런 강경한 대응을 해주시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저씨도 보내든지 아니면 아저씨가 잡든지 이렇게 돼서 흥정이 됩니다. 차라리 오히려 인력거는 조금 흥정이 잘 되는 편이었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는 안 되는데 조금 왔다 갔다 맞지, 하면서 흥정은 잘 됐어. 맞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만약에 10만 동 부르면은 우리는 5만 동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됐어 갈래 그러면 거의 7만 동에서 협상이 되는 느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 시내는요, 저희가 지금 여행을 계획 중인데 하노이를 갈 건데 몇 박 며칠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저희가 4박 5일 정도 묵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3일째부터는 할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뭐 옆집 사장님도 뭐 안면을 틀 정도로 그 정도로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박 5일째 되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이제 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2박 3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노이는 만약에 내가 하노이에만 있을 거다 그럼 2박 3일 근데 내가 하노이에서 투어 같은 거 길게는 뭐 12시간짜리 뭐 이런 거 갈 거다 그러면 한 박을 좀 더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4박 5일 3박 4일 이 정도로 이렇게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숙소에 대한 팁입니다. 이 숙소는 어디 쪽이 좋냐. 하노이는 호안기엠 호수 주변이 되게 놀 게 많고 볼 게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안기엠 호수 그 근처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11시 쪽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다가 숙소를 잡으시면. 왜냐면은 대부분 맛집하고 명소가 거기 몰려 있고 거기서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숙소는 호수의 7시 쪽이었는데 올드타운이랑 한 1km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1km면 사실 걷기 딱 좋긴 한데 그건 날씨가 좋을 때 일이고 한참 막 덥고 후덥지근하고 뭐 이럴 때 1km 걸으려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택시를 탈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호안기엠의 11시 쪽에다가 숙소를 잡으시면은 그냥 나와서 바로 번화가 같은 걸 즐길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뭐 그런 건 있겠네요. 아무래도 번화가 주변이다 보니까 조금 뭐 시끄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난 조용한 게 좋다 그러면은 호안게임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더 조용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창 닫고 이러면 뭐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호안게임 11시 쪽에다가 숙소를 잡아라 그런 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사지에 대한 팁입니다. 마사지 하면 아무래도 태국하고 이 베트남 놀러 가시는 분들이 참새가 방앗간을 꼭 들리듯이 꼭 가시는 코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돼지가 제육집 가듯이. 그렇죠. 돼지가 뒤에서 잡음 넣는데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돼지가 어이가 마사지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도 느꼈지만 그리고 또 많은 후기에서 봤지만 만약에 나는 그냥 저렴한 마사지 집을 계속 다니겠다 싶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곳들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마사지 값이 저렴하면은 팁이 5만 동 달라고 합니다.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 머리보다 가발이 큰 느낌. 그죠? 아니 가발보다 내 머리가 큰 느낌.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15만 동짜리 가장 저렴한 그 발 마사지를 받으러 딱 갔더니 다 끝나고 팁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팁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15만 동에 10% 하면 이제 15,000동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2, 3만 동을 딱 주려고 그러니까 마사지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최소 5만 동이다. 그래서 5만 동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만 겪은 게 아니고 후기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팁이 뭐냐면은 너무 저렴한 데 찾아가시지 마시고 적당히 2, 3만 원짜리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왜냐면은 마사지 1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2, 3만 원 정도면은 서비스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이 2, 3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이게 마사지의 질적인 차이도 뭐 조금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시설에 대한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야 이거 따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뒷골목 들어가서 야 이대로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느낌도 날 정도로 진짜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2, 3만 원짜리 가면은 어떠냐면 가장 번화가에 있고 그리고 안에도 되게 깔끔하고 향초도 피워져 있어가지고 향기도 좋고 이런 데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2, 3만 원짜리 마사지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팁을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한인타운에서 저희가 마사지를 받는데 거기 마사지 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안에 팁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축의금 얼마지 내가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3만 원 할까?
또 3만 원 하면 또 아닌데 그래도 제가 나하고 말도 좀 많이 섞고 카톡도 많이 했는데 5만 원 줄까 막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팁에 대한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또 그걸 딱 할 자르듯이 이렇게 못하는 성격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예 팁을 차지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타이 마사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타이 마사지가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부산 가서 춘천 닭갈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부산 좀 이상했어. 타이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이상한 마사지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게 있죠. 뭐냐면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 가셨으니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마사지를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하노이 가면 항상 가는 곳이죠. 기찻길 마을인데 여기는 저희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기찻길을 가시면은 거기 공안들이 마을 입구마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못 들어가게 막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거기 이렇게 배회하다 보면은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은 그분이 하시는 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업자를 만나면 A가 하는 상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점을 못 고릅니다. 자기 운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적당한 분 만나셔가지고 그분 따라서 기찻길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머리 친구들, 이번 코너는 우리 대머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너예요. 저희가 6박 7일 동안 하노이와 사파에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일단 식대가 총 얼마 나왔냐면 31만 6,800원 나왔습니다. 와, 저렴하죠. 아무리 뭐 물가가 올랐다 뭐 이래도 6박 7일 있으면서 31만 원이 나왔다는 게 참 고무적입니다. 저희가 왜 30만 원 나왔냐면 저희가 2일차 저녁에 먹었던 토파스 그 식당 거기서도 6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또 어디가 많이 나왔냐면 저하고 어떤 결이 좀 비슷한 고급적인 그런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먹었던 4만 원짜리 쌀국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6만 7천 원이 나왔어요. 또 루프탑 바 가가지고 먹은 것도 2만 2,300원 뭐 이런 게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1만 6,8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아낀다면 더 아낄 수도 있었죠. 둘이서 진짜 15만 원 솔직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아끼겠다 그러면 10만 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가성비가 참 좋은 곳입니다. 베트남 여행이. 그 다음엔 이제 교통이죠. 교통 중에서도 항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마일리지로 간 거여가지고 저희는 유류비라든지 뭐 세금 뭐 이런 거 그리고 스마티움 추가비. 스마티움이 뭐냐면요. 비행기 탈 때 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코노미보다 약간 좌석이 좀 넓다는 거. 비행기에 내려서 짐을 찾을 때 짐들이 조금 빨리 나온다는 거.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스마티움입니다. 네, 이런 것만 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다. 갈 때 세금이 17만 8천 원. 대신 마일리지 4만 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스마티움 추가비가 또 있습니다. 13만 2천 원. 요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때 세금 15만 9천 원. 여기서는 또 마일리지를 6만 점을 썼습니다. 네, 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마일리지가 아니고 조련사의 마일리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항공만 하면은 2명이 46만 9천 원이 공항비로만 이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일리지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일반으로 해서 비엣젯으로 간다. 그러면은 1인당 18만 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항에서 사파 버스가 44,500원 정도 나왔고요. 사파에서 하노이 가는 버스가 44,500원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그랩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랩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랩은 48,800원이 나왔습니다. 총. 저희가 그랩을 13번에서 뭐 14번 요 정도 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랩 합계가 48,800원이 나왔다. 뭐 진짜 저렴하면 끝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괌에 있는데 괌만 해도 지금 괌 공항에서 저희 지금 있는 호텔까지 오는데 4km에 4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데 15번 탔으면 지금 내가 택시를 타려고 한 달을 일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열 몇 번 하는데 48,800원밖에 안 났다. 이 정도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5만 원이 교통비로 지출이 됐다. 어쨌든 그래서 교통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입니다. 숙소는 이제 저희가 6박 7일 하면서 사파 호스텔 가성비 좋은 거기가 19,700원이고 토파스 에콜로지 여기가 가장 많은 지출의 비중을 차지한 호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56만 7천 원 네, 이렇게 나왔고 하노이 신상 호텔이죠. 도배하고 장판 냄새가 그대로 나던 정말 신상 64,500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하노이 에어비앤비 거기가 이제 10만 6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5만 7,200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토파스 안 갔으면 1, 20만 원대에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뭐 저렴하게 가실 분이면은 사실은 사파 호스텔 같은 거 2만 원짜리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2만 원짜리라고 막 아우 야 여기 못 있겠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죠. 기타 비용은 뭐 마사지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귀 청소 받은 거, 뭐 진보관 한 거, 뭐 입장료 뭐 이런 거 되는데 특이사항으로는 귀 청소가 2,800원 나왔습니다. 기타 비용 41만 9,500원에서 한 39만 원을 차지하는 게 마사지 비용입니다. 근데 이 39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차지하는 게 토파스 에콜로지의 마사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토파스 에콜로지 가시는 분들한테 정보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 저희가 이제 받아봤는데 토파스 에콜로지가 저렴한 숙박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5만 5,6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마사지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6만 원짜리 쌀국수를 먹는 그런 미친 짓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한기 어린 짓을 다 제외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아예 안 받고 40만 원 빼고 그리고 호스텔도 2만 원짜리로 묵고 밥은 나는 그냥 뭐 6천 원짜리, 뭐 3천 원짜리 쌀국수 뭐 이런 걸로 다 때운다면은 한 50만 원만 들고 가도 굉장히 괜찮게 놀고 올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여행지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 저희 조련사나 저나 약간 이제 MBTI가 I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파가 좋긴 좋았으나 어떤 면에서는 그 사파 중심지로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상업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좋은 자연경관을 오롯이 즐기기는 조금 방해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파 자체도 좋으나 거기에서도 토파스 에콜로지 거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토파스 에콜로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휴양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팁을 조금 드리고 싶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토파스 에콜로지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그 옆에 글램핑장도 있고 숙박시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예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사파 중심지에서 좀 멀리 있는 숙박시설을 잡으셔가지고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처럼 저희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토파스 에콜로지 주변에서 그냥 조용하게 좋은 경관을 오롯이 즐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팁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되게 부족한 것도 좋아하고 사람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좋다. 그러면은 사파의 중심가도 좋고 아니면 뭐 하노이 이런 데도 괜찮죠.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취향이니까 저희가 드리는 이런 팁을 활용해서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고 해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날아가는 머리숱 정말 조심 많이 하시고 항상 관리하시고 프로페시아 많이 드시고 승리하는 일주일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머리 친구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수영장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